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있죠. 그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볼 거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요. 또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나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앞서서 시장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볼 텐데요. 시장, 일단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간 흐지부지하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가 0.2% 정도, 코스닥이 0.28%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FOMC죠. 미국 연준 회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0.75% 정도 금리 올릴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 그러니까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은 결정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보고 대응을 하고 내려가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 찍거나 또는 뭔가 도박을 하거나 베팅을 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어쨌든 그 FOMC 이전에 약간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0.5% 정도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게 기대해 볼 만한 내용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뭔가 조금 기대를 먼저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 증시와 많은 증시들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따라가는 모양이지만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일단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하락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약간 그 추세의 상단부에 와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한다면 좀 더 좋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추세에 상단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비유를 한다면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붙는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차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2차선으로 바꿀 수 있고 1차선, 4차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항상 IC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차가 4차선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직진을 할 수도 있고 IC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큰 추세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요 추세 안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왼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변화가 생겼구나. 얘가 다른 도로를 타려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중부 내륙을 바꾸기도 하고 거기서 또 영동 타기도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운전할 때마다 IC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반등이 살짝 단기 반등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하락세 도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이 하락세 도중이라고 하는 것을 돌파를 해내는 위쪽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락세이니까 다시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팔기도 애매한 어정쩡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면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바닥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이 생기면 이제 뒤에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니까 결국 아래쪽을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생각보다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자세를 좀 취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추가 하락,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추가 하락이 생길 텐데 그 추가 하락 때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지난 자리 저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사실 사도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정말 사고 싶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요. 주가가 싸고 바닥을 잡고 있고 바닥에서 막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뭔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오늘만이었나 생각하면요, 지난 7월 반등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고 여기 6월달, 5월달 반등 나올 때도 그랬을 거고요. 올 초에 반등이 나올 때도 여기서 머물 때도 그랬을 거고 작년 말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속아가면서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비중만 많아지고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속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보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반등 한번 나왔다고 여기 들어가지 마라. 한 박자만. 두 박자만 늦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고 하자라는 겁니다. 돌파가 되는지 이 하락, 지긋지긋한 이 하락이 끝이 나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종지부를 찍을 건지 어쨌든 끄트머리 맞는데 마지막 엔딩이 뭔지를 보고 TV를 끄자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엔딩도 안 봤는데 아유 재미가 없다 꺼버리고 아우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하면서 뭐 도박을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속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속았다가 지금 축 빠져 있는 형태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지금은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FOMC 이후에 아마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기대가 됐든 실망이 됐든 어떤 방향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까지 해서 내일까지 하고 그리고 그 FOMC 결과를 좀 분석하는 시간까지 한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뭐 약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만 딱 기다리면은 이제는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되든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또 다른 바닥을 만들러 가든 어쨌든 사야 하면은 변함이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힘을 빼면은 여러분들은 살 수도 없고 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잘 기다려오신 분들은요. 마지막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단계를 잘 버텨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늘 사시고 뭐 자꾸 추가 매수하시고 신규 매수하시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역시나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상담이 들어왔는지 전화를 받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38,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8,500원에 비중은 10%요? 예, 예. 네. 뭐 이거 탈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2월달 되면은 그 무상증자 얘기가 있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네. 탈출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네. 요 기업 자체가 뭐 엄청 탈출을 해가지고 뭐 본전 찾아 나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실을 좀 각오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당장의 카나리아 바이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것 자체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딱히 뭐 없어요. 이게 이제 무상 증자, 뭐 액면 분할, 뭐 이런 이야기들과 뭐 예전에 무역 전쟁, 뭐 대두 이런 것들하고 뭐 배합 사료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식량 난이네 이런 거에 또 엮이기도 하고 조금 약간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주주가 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 소문까지 돌았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전주 형태로 올라온 건데 과거에 이 종목은 2,000원, 3,000원대 있던 종목이 3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유 없이 올라온 걸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3,000원대에 있던 것보다 돈을 잘 버느냐라고 하면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기업이 실적이 눈부시게 뭐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만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3,000원짜리를 지금 38,000원에 사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상황 아닌 거는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셨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좀 맞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네. 가치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장기로 보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기업은 너무 비싸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다시 5천 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준다면 그 반등에서 손실을 줄여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손을 댈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지난 9월, 10월에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25,000원, 6,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저런 시기에 그냥 팔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까요? 모르죠. 지금 거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몰라요. 이 종목은요, 지금 뭐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품이에요. 거품이라서 빠지다가 한번 더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빠질지도 모르는 정말 그냥 위험성이 너무 충만한 기업이에요. 이거 가치가 없어요. 상담하고 있을 가치가. 이런 걸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에 가깝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게 그냥 쭉 빠지게 된다면은 비중이 네.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5천 원까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천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요즘 식량 난 이야기 많기 때문에 뭐 사료 네. 관련들이 조금씩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한번 튀어오르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오면은 고민할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계좌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 예. 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당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교훈으로 좀 아픈 상처지만은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체립으로 1,200원에 30% 비중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조정 시에 좀 추가 해도 될 종목인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어요? 그 5년 정도 되셨는데 관리 종목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나요, 혹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관리 종목이라는 뜻은 뭘까요? 너무 좋아서 관리를 잘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너 좀 관리 좀 하자 이런 느낌일까요? 두 번째겠죠. 네, 관리 종목이라는 딱지를 왜 붙여놨을까요? 그것도 색깔도 이렇게 주황 색깔로 이렇게 뭔가 좀 경고성으로 딱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안 좋아서일까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상담을 할 이유가 없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답정 너잖아요.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좋다고 이야기만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저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청자님은 사서 들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리 종목이 이거 적자가 나고 있는 데다가 요즘에 흑자가 좀 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힘든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 회사의 유보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감자나 유상증자를 할 리스크가 큰 게 관리 종목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가져갈 때 멘토님 지금 1,200원에서 지금 여기서 1,000원에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한다면 30% 뚝 떨어지고요. 감자한다고 하면 반토막 뚝 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합니까? 거의 지뢰밭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건데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면 상담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추가 매수 하시고 가져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종목을 샀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체리브로라는 이 기업이 안전했으면 관리 종목 딱지가 안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올라갈 거라는 희망은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에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하필이면 관리 종목인데다가 재무제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 유상증자라든가 무상감자 이런 것들이 관리 종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발생이 되면요 거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정해가지고 공시가 딱 나오는 그날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맞거나 바로 2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대응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이 차트를 보니까요 바닥 잡는 것 같습니다.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한번 하시죠라고 했는데 내일 오늘 장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20% 떨어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바로 저 욕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위험한 자리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큰 금액은 아니라서.
네, 큰 금액 아니더라도 돈은 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왜 큰 금액 아니라고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투자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큰 금액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경험 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도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것이 맞는 거지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장기 보유를 하고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한 게 관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요즘 식량 이야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온다면 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본전이나 1,300원대 정리하시고 빠르게 이거는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명문제약 명문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20%에 5,000원에 20%요? 예, 추가 매수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그렇게 돼요. 예, 네, 이제 추가 매수를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네. 제약 바이오가 아마 하반기에서 이제 하반기가 좀 접어드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중소형주들을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약간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형성해 놓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지금 지수가 만약 반등이 나와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명문제약을 자기가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해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도 조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5,000원대가 꽤나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할 만한 정도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추가 매수 안 해도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가 형성된다면 얘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튀어 오를 때 아마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 매수 없이 손실을 예. 줄여가지고 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일단 예. 제가 말한 그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예.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예. 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셀트리온도 바닥 잡고 있고 시장도 덜 빠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복합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웃겨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셨다가 셀트리온을 먼저 보시고 셀트리온이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지 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꾹꾹 참고 들고 가세요.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KH바텍. KH 바텍이고요. 네, 21,800원에 20%. 21,800원에 20%요.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아니, 조금 한번 들어갔다가 조금 용돈 벌고 나왔길래 빠지길래 또 샀더니 이러네요. 주식 아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용돈벌로 들어가서 용돈 버셨다가 전재산 날리는 곳이 주식이에요. 네. 네, 그거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진짜 미래 노후 정말로 저는 보장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뭔가 잘못됐고 내가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빠르게 주식을 관두시고 공부를 좀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살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뭐 폴더블 폰에 뭐 들어가는 뭐 기판을 만드니 뭐 반도체 칩을 만드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니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그냥 반복을 할 뿐이에요. 그 사이에서 올라오면 좋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고 내려가면 안 좋다 해가지고 지그가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 같은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싸게 살 수 있으려면은 안 좋다고 해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좋다고 해야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은 좋다고 할 때 사셨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먹는 어떤 누군가에게 비싸게 당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주가는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올라와서 옆으로 가고 있다? 사지 마세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기업 중에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10개 중에 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천신만신에 다 빠져요. 네. 그럼 올라와서 횡보하는 기업은 사갖고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네. 미리 공부했으면 이거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그러니까요. 공부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제발 공부부터 네. 하면 돈부터 집어넣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물릴 일도 없다. 공부만 했으면 이런 거 안 샀다. 제가 이야기해 줄 때 항상 그걸 명심하고 제발 좀 귀담아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하지 그러게 말아야 될 말이에요. 것들만 안 해도 손실 많이 네. 피해가요. 그래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손실을 조금 줄여내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실 날 수 있음에도 너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세요. 저는 그게 지금 계좌가 다들 힘들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그러지 마시고 네. 일단 요 종목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역시나 여전히 지금 당장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고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용돈벌이 하려고 들어오셨지만 이제 단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요건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만 원짜리까지 내려오면 바닥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 원까지 내려와서 저기서 한 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조금 버텨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덜컥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해서 확인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지만 옆으로 가다가 올라오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게 저는 최소 2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 탈출한다 생각하고 조금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명에너지요. 22,000원에 10% 들어갔어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네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아, 좀 얼마 안 됐어요. 투자 금액은 크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그 치매 예방용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냥 공부 네. 삼아서 그죠? 네. 그럼 뭐 제가 사실 월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그 한신 기계 상담을 할 때 단타성으로 그런 자리들이 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물량이 이렇게 잡혀지기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자리에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저는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자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액으로 치매 예방용으로 내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즐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그냥 즐기세요, 즐겁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청자님도 그냥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신에 그런데 투자 금액을 돈이 손실되면은 네. 그래도 좀 속상하지. 네, 그럼 주식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왜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뭐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노인회관 이런 데 보면은 모여가지고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시고 하잖아요. 그죠? 예. 어르신들 보면은. 근데 그거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즐길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러면은 네. 주식 계좌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시면 절대 즐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 이하로 해야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시면요. 다 빼세요. 제가 그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먼저. 일단 네. 대명에너지는 품절주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주식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 급등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상 급락 현상도 있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 N자 반등이라고 할 만한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신 자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사셨거나 조금 주식을 알고 사신 거라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사볼만한 자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손절한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그냥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아마 27,000원, 3만 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전 정리하시고 주식 계좌에 100만 원 빼고 다 빼세요. 아, 예, 예. 네, 그렇게 그냥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아예 하지 마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무서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못해. 네, 많이 알았습니다. 하시면은 병원 가요, 네. 진짜로. 예, 맞아요. 네. 예. 조심히 하시길 바라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 손절, 27,000원 이상 슈팅 시 매도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강연 언제 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또 황민영 멘토님하고 김도 멘토님의 합동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두 분의 이야기 또 각각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시황과 주식 실력도 키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지금 포스코 엠텍이 9,400원에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1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 차트만 본다면요.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라고 하죠.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다가 튀어오르면은 8,500원까지 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기업이라서 그냥 홀딩 하셨다가 8,000원 이상 또는 8,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이거 들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건요. 8,500원까지 왔을 때 또 9,000원 욕심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격까지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반드시 팔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도가 안 되는 이유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여기서 팔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놓고 다 볼장 다 보고 나니까 좀 더, 이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어디서 팔아내겠다라는 것을 정하신 다음에 그 가격에 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는 둘째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8,300원 정도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8,3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이게 밑으로 한번 내려와 준다면 기회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내려온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종목이 또 ST팜이 올라와 있네요. ST팜 96,500원에 50%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아까 KH 바텍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와서 횡보하는 기업은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대표적으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고 저점 깨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장기 하락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을 사셨고 그런 기업을 들고 가시고 그런 자리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안 샀을 자리가 되는 거죠. 8만 원짜리가 지지라인이었고요. 이건 역헤드앤숄더 패턴에서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하죠. 어떻냐면은 요렇게 꼭지를 여러 번 만들고 있는 형태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약간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왜 헤드앤숄더인가?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과 흡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그렇죠. 사람 이렇게 머리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하고 상관없어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움직이는데 그 심리가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지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 심리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사주질 않고 있죠. 8만 원까지 내려오면 사주고 하다가 이제는 야, 너 8만 원도 가치가 없나 보다 안 사준다라는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점 깼으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크다? 뭐 당연히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 줄이라. 여기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가 맞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억울해라고 하신다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포지션을 보고 어디까지 반등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된 하락세에 한 2, 3년 또는 4, 5년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정리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46,700원에 지금 매수하셨다고 해요. 두산 테스나를
46,700원에 7%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잡으셨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그렇죠. 그죠? 올라와서 횡보하는 종목 사지 마라라는 거 오늘 이거 좀 정확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종목들은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옆으로 가는 그 시절에 딱 샀네요. 올라왔다가 옆으로 딱 가는 그 시절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 뭐 물리려고 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뭐 ST팜도 그렇고 KH바텍도 그렇고 두산 테스나는요. 수익 내고 싶어 샀어요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뭐냐면 나 손실 나고 싶어 샀어요. 물리고 싶어 샀어요 해야지. 그렇구나. 왜 그렇게 물리고 싶어 샀니라고 하고 말아요. 그냥. 근데 수익 나고 싶어서 샀어요 하면은 누가 수익 나고 싶은데 이런 데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리고 싶어 샀어요라고 해야지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물리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 자리에 샀기 때문에 물려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자리의 가장 큰 단점은요. 방금 봤던 ST팜 들고 계시는 분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점 게임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저점을 깼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저점을 깼다 계속 하락합니다. 저점을 깼다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지금 이 두산 테스나 들고 계시는 분들처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는. 손실은 너무 크지,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같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째야 되는지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추매를 꾹꾹 참지 말고요. 추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두산 테스나 아예 계좌를 지워버리세요. 그냥 HTS 삭제해요.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참 뒤에 바닥이 나와요.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올라가는데 2년 걸렸고 횡보하는데 1년 걸렸으면 또 내려가는데 2년 걸려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올라갈 때 2년, 옆으로 횡보 1년, 내려갈 때 2년, 또 밑으로 횡보하는데 1년, 올라오는데 2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한 5년 뒤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 2024년까지 보지도 마세요. 두산 테스나 어디가 상담하지 마세요. 바닥 잡을 때까지는요. 요거는 15,000원, 만원대까지 내려가야 바닥 잡힐 것 같고요. 그 정도 잡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손실 너무 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더 이상 손도 대지 마시고 잊고 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항상 궁금하세요?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보약 같은 상담 잘 듣고 있어요? 몸에는 좋고 입에는 보약 같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위메이드를 55,000원에 23%를 갖고 있다가 오늘 한 5% 정도를 팔았어요. 불안해서. 잘했네요. 네,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항상 멘토님께서 현금을 보여요. 그게 제가 꽂혀 있어서 남은 것도 지금 원금에서 조금 이제 손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홀딩하세요.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위메이드는 가져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지금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어요. 네네. 네,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패 여부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폭을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상패가 된다 하면은 얘 주가가 거의 뭐 하한가 갈 겁니다. 만약 오늘 있잖아 이렇게 급반등한 게 어떤 호재거리가 있었어 올라간 걸까요? 그건 뉴스 검색해보면 알죠? 제가 잘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660억 투자 유치 소식의 급등세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말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위메이드 직원도 아니고 회장하고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전문가들한테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도 그냥 주식 차트를 보고 하는 차트쟁이고 그냥 네, 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정보력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하면 저도 검색해봐야지 알아요. 그 말을 시청자님이 오히려 저보다 위메이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쟤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네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매매를 해도 돈은 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상관없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죠. 재무제표를 봐야 돼, 기업의 가치를 봐야 돼, 기업의 뭐 실적을 봐야 돼, 뭐 전망을 봐야 돼, 업황을 봐야 돼 하는데 사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투자하는 데는. 투자하는 데는 그냥 개인의 심리와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딱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사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 마우스를 판다라고 했을 때 이 마우스가 지금 시청자님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거 89만 원에 팔면 살 겁니까?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이거 뭐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거 뭐 어디서 만든 건지, 뭐 제품이 뭔지, 뭐 배터리가 뭐 들어가는지 그런 거 분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우 저건 아니지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감각적으로. 맞아요. 비싸니까. 주식은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이 네네. 되는 그냥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PBR, PR 이딴 게 아니라 그냥 네네. 보면 비싸다. 아 그냥 싸다. 이게 딱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게 차트에서 보여지는 거고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그 감각이에요. 시청자님 이거 뭐 주가 움직임, 이 가격의 움직임 본 게 아니라 89만 원 듣자마자 아니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나의 쌓여왔던 경험과 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마우스라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대충 저 정도면 얼마이지 않을까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메이드랑 어떤 기업들, 삼성전자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저 기업이면 얼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심리가 차트에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거래를 하니까 주가가 방어되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있든 없든 이 자리는 지금 뭔가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과 다 내려가서 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네네. 여기서 뭐 위믹스가 상패가 되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폭락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네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락을 할까 올라갈까를 때려 맞추고 찍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네. 잘 팔고 내려갔을 때 잘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위믹스가 상패되면 위메이드라는 이 기업 자체가 폭삭 망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완전 저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메이드 네. 입장에서도 그거를 상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방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세요라는 이야기와 오늘 5% 비중을 줄였다는 것은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 호재 뭐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사드립니다. 가져가시고 홀딩 하신 네. 다음에 여기서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 얘는 7만 5천 원 이상까지 올라갈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때 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 이대로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손절하는 구간을 한번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그대로 두드리 맞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구간을 저는 5만 한 2천 원짜리에서 비중을 먼저 줄이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2천 원에 20%요. 12만 2천 원에 20%요? 예,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요. 얼마 정도 되셨죠? 한 40일 넘은 것 같아요. 한 2달 됐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그 정도는요. 얼마 안 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거의 최근에 샀다라고 해도 무관해요. 시청자님은 2달이 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한 1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요 빨리빨리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유화 같은 이런 기업을 12만 원에 잘 사셔놓고도 2달 됐다고 지금 힘들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겹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유화라는 이 기업을 12만 2천 원에 잡았다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또는 9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그냥 장기로 홀딩해서 가져간다면요.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서 왜 못 들고 가냐면 나 2달이나 들고 갔어요. 근데 안 올라와요. 지금 찔끔 올라오는데 이거 갖다가 내가 지금 뭐 팔까 말까 고민이 돼요.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난 지금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뭐 물려도 상관없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얘가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 가격은 저는 1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13만 3천 원까지 4% 올라왔다고 지금 우리가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멀리 보고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지 바로 당장 눈앞을 보면서 내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막 생각하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길게 보세요. 투자 기간 한 1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대한유화는 원래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갈수록 약간 묵은지처럼 익어가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하자. 그래서 15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는 애예요.
그냥 상승세를 타버리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15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혹여나 빠진다면 10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을 드리면서 이 기업을 그냥 멀리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네, 84,900원, 네. 이중 20%입니다. 언제 사신 거죠? 최근에 샀습니다. 네, 최근 언제요? 저번 주 금요일에 하기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일단은 올라갈 때 따라 붙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 산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 요소예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내려가 있을 때, 쌀 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투자 방식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비중이 벌써 20%나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중이 20%면 더 내려가면 비중을 더 늘려서 100%까지 늘려가야 되거든요. 네, 현금을 80%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100%까지 늘려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의 현금 100% 그러니까 주식 100%가 다 들어갈 정도로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확신은 없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 위주로 될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고 삼성전자를 생각하거든요. 사시지 왜 SK 하이닉스 사셨죠?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분할 네. 매수로 들어가면 단가가 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확신도 없는데 비중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가요?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좋아질 생각은 거라고 가지고 누가 있습니다. 그래요? 회장이 그래요? 그 자기 회사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네네. 대부분 다 좋다고 하겠네요. 상장되어 있는 2천 기업들이 다 회사가 다 좋아질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만 네. 꽂혀 계시는 것 같은데 보안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 관련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 사시지 왜 SK 하이닉스를 사셨죠? 보안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자율주행이니 뭐니 하면은 지금 보안 다 뚫리니 뭐니 해커니 뭐니 해가지고 정보산업 중요하고 드론 날리기 시작하면 드론 갖다 사람 죽이는 시대가 됐는데 보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보안 관련주를 모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어때요?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무조건 메리트가 있었는가 하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반도체 산업과 SK 하이닉스에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엄청난 확신이 있는 게 아닐 건데 분명.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걸 거거든요. 내가 이걸 분석했고 싸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분할매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반도체 좋지 않을까? 반도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사면 되지. 뭐가 있어? 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급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젊으신 분이고 제가 보기엔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은 좀 더 시야를 넓혔으면은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SK 하이닉스 이번에 적자 날 거라고 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네네. 재고가 쌓여가지고 지금 인원 감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뭐 몇 개월 만에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니요, 좀 오래 걸릴 좀 오래 걸릴 것 거라고 같아요. 그럼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사람들은 그 인식이 점점 쌓여서 어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힘들구나라는 인식이 쌓이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팔아낼 거고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인식이 안 그렇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럼 주가는 어때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힘이 빠져서 여기서 빌빌거리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건데 굳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됐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타라고 하죠. 완전 단기적인 급락과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지 장기 투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SK 하이닉스를 잡아간다라는 생각은요. SK 하이닉스만 보셨고 반도체만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 다른 업종들,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깔려 있는데 현금 100%를 왜 이렇게 함부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전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코치가 저는 이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거라고 보고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87,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업종을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지금 매매하시는 방식처럼 다른 기업을 투자하시면은 저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매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네, 생각하는 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칠 필요는 없고 좀 넓히시라는 거예요. 네, 네, 넓히시면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의 영역을 다른 기업 쪽, 다른 업황 쪽으로 한번 넓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화. 한화고요. 네, 28,600원. 네, 28,600원. 말씀하세요. 네네. 비중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12%요. 12%고요. 28,600원이요. 네네. 일단 한화 저는 나쁘다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좋아요. 네. 네, 이 기업은 방금 네. 봤던 SK 하이닉스보다 좋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한화가 이게 지금 네. 어떤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우리 그 한국화학이었죠, 이름이 그죠? 네. 그래서 이 방산 쪽으로 뭐 다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한화가 인수한 애 만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던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네네. 하나 쪽에서 방산 쪽에서 이제 뭐 하나 디펜스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화가 방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있다고 봐요. 근데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네. 막 달에 우주선 쏘고 다시 또 이제 예전처럼 아폴로 막 쐈을 때처럼 지금 막 우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우주 산업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냉전 상태가 살짝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아폴로를 쐈을 때는 냉전 시대 때 누가 기술이 더 좋냐 해가지고 러시아가 좋냐 우리나라가 좋냐 하면서 싸우고 있던 시절, 미국이 좋냐 하면서 싸우고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돈이 좀 들더라도 미국 달에다가 우주선 쏘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다가 달에 광물이랑 이 자원이 엄청 많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지금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한 국가가 미국이 야 우주 갈 건데 같이 할 사람하고 손 들어봐봐 해가지고 모은 국가가 25개국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손 들어봐봐 중국, 러시아 빼고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도 화가 나니까 야 우리랑 할 사람 손 들어봐봐 하는데 자기 둘이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네. 그렇게 또 냉전 체제가 또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우주 산업의 투자랑 방산의 투자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좀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들이 생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하나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갖고만 있으면은 그런 제가 말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먼 이야기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화두에 던져지기 시작하면 이 애 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점점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왜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뭐 이렇게 논밭 같은 건 그냥 뭐 야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어때요? 그냥 뭐 묻어놓고 가만히 갖고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얘는 그래요. 갖고만 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가격은 네. 또 아래쪽에 잘 사셨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장기로 갔을 때 득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싸진다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야 좋아 하면서 사야 될까요?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네. 사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면요. 이 기업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떨어지든 15,000원까지 떨어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목을 네.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화두에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안 갖고 있으면 또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서 잘 들고 있으니까 딴 거 막 신경 쓰지 마세요. 딴 기업이 올라갑니다. 누가 뭐 TV에서 딴 게 좋답니다. 이게 좋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떨어졌을 때 아이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말 무시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제가 네. 이야기한 내용들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멀리 네. 보시고 저는 조금 좀 길게 한 4, 5년 가져가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수익은 좀 많이 지금- 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들고 있어요. 그건 이제 미리 사서 그런 거고요. 네네. 지금 샀으면 2년 안 들고 가도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 현금 들고 좀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들고 네. 기다리면 이렇게 안 기다려도 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샀으니까 어쩔 수 없다. 홀딩하자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나오시는 날 잘 기다렸다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황 보시면서 언제 사야 될지 네.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타이밍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지금 뭐 종목이 좋다 하면 방금도 뭐 하나 좋다고 하면 저거 사야 되는 것 같다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지 좀 마세요. 지금 안 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서 현금 들고 있으면 가장 유리한데 왜 그 유리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현금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